네, 한밤의 미주라 3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자정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3부의 시작과 함께 저희가 속보 하나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투르키의 수도 앙카라에 있는 터키 항공 우주방산업체 투샤수 사업장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있는 이 터키 항공 우주 방산업체 투샤슈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테러가 발생해서 지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약 5분 전에 로이터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에 있는 항공 우주 방산 업체의 테러가 현재 발생했습니다. 지금 공격의 배후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총격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인원이 인질로 잡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광고가 나오니까 살짝 제가 네.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인데요. 요거 보시고 저희 우리 권다영 앵커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어로 지금 로이터에서 AI로 번역된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튀르키예 이제 터키죠. 터키의 항공 우주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투샤슈의 본사에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테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슈사스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이 발생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이 소셜 미디어에 지금 공개를 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사가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폭발에 따른 원인과 총격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자살 테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샤스는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방위 항공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를 생산하고 또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을 갖고 지금 테러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휴대폰과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화면상으로는 네. 백팩을 메고 있는 지금 테러범들이 범들이. 자동 라이플을 들고 지금 현장을 누비는 화면들을 트위터 X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 화면을 지금 공유를 바로 해드릴 수가 없는 점 좀 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AP통신에서 나온 이야기 한 줄만 더 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번 폭발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난 뒤에 방위 항공우주 산업을 위한 주요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난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테러이기 때문에 어떤 배후가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뉴스화가 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이해가 저는 안 가는 것이 네. 지금 러시아 카잔에서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오늘로 마감이 되는데 끝이 나죠. 이 자리에 9개국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특별 초대받은 나라가 터키예요. 네, 투르키예가 튀르키예. 지금 정상회담을 푸틴 대통령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브릭스의 가입 의사를 심지어 터키는 나토 회원국인데도 지금 밝히는 상황인데 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적인 편으로 브릭스로 가는 것을 선호하면서 그쵸. 군사적으로는 네. 우크라이나 쪽을 택한 상황일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게 가능한가라는 저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지금 찍히는 그런 테러 소식이 전해졌고요. 예. 조금 지나긴 했는데 헤즈볼라에서 속보가 한 가지 아까 전해진 걸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로켓을 발사했다.
라고 헤즈볼라에서 지금 속보를 내놨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 로켓 발사 이후에 뉴스는 아직 없어서 조금 더 전해드리고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진짜 끊이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세상에 전쟁은 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시쳇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제로 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저는 항상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쵸.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자, 국제유가를 보면 국제유가가 일단은 소식이 들려온 직후에 잠시만요. 네, 국제유가 반등이 있는지 좀 체크를. 네, 아직 반등을 아직 반등까지는 주는 것 아니고요.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국제 유가는 70달러 선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이제 되죠. 예. 네, 그걸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1%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70.8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뭐 크게 사실 속보가 전해지고 나서 변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도 1%대 약세 보이면서 75달러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테러가 지금 정치적 배후가 어디냐가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 않기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너무 방금 영향력, 또 민간 음. 상황에서의 테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없진 않겠죠. 네, 모든 가능성이 열어놔야 모든 하니까. 가능성이 열린 상태에서 현재 속보가 들어온 상태라서 네, 로이터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도 지금 공격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로 네, 지금 마감되는 기사들을 내고 있어서 이 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보 좀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좀 전문가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운데 그래도 분위기 좀 전환을 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크게 이 뉴스에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도 더 빼지는 않고 있어요. 다우가 0.6%, S&P 500이 0.4%, 오늘 나스닥 0.7%까지 살짝은 좀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1.8%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새로운 기사가 지금 애플과 골드만삭스 관련된 네. 소식도 함께 나온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시장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 제가 화면을 좀 전환을 좀 해볼 텐데 네. 골드만삭스와 애플이 이 신용카드 관련된 지금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보호 관련된 약관을 위반했다면서 지금 막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금 보상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네.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음, 좀 화면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플 같은 경우는 0.6%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M7 종목들 또 대형주들 힘을 참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도 여전히 1% 이상의 이 낙폭을 그려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긍정적이고 올라가고 약간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0.6%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실적 발표하고 두 종목만이 계속 버티는데 AT&T가 2.9%대 강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5% 강세일 뿐 대부분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붉은색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오잉하고 들어가 보면 어제 급락하고 나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GE 에어로스페이스, 로키드 마틴은 오늘도 이 상승폭을 반납해내고 있습니다. 0.4%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보잉이 지금 3%까지 그 낙폭을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업 종료를 이제 결정하는 노동자 투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 내용 때문일까요? 일단 보잉이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애플 네. 관련된 뉴스 확인하고 갈까요? 어떨까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애플과 관련되고 골드만삭스 그룹과도 관련이 된 네. 소식이 있고요. 지금 오래된 지금 조사 끝에 신용카드 조인트 벤처와 관련된 문제가 확인이 되면서 네. 지금 보시면 8,900만 달러의 벌금조를
부과한다, 내야 한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지금 블룸버그를 통해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골드만과 애플이 페이 8,900만 달러를 지금 카드 문제를 통해서 내야 된다라는 제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소식은 조금 전 11시 38분에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 된 소식입니다. 네. 한국어로 잠깐 변환을 해서 네. 보면요.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낸 이 내용이고요. 자, 실제로 신용카드 출시와 관련해서 법적 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한 그런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지금 이 내용의 8,900만 달러 이게 지정된 지금 벌금 부과 액수가 아니고요. 네. 최대 8,900만 달러라고 최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일단은 8,900만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도 안 엄청난 됩니다. 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CFPB라는 기관에서 애플과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고객 분쟁권을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애플이 하지 않았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다 보니까 네. 금융 거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플이 애플페이를 통해서 카드를 출시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을 골드만삭스에 리포트를 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특히 애플 기기에 대한 무이자 지불 플랜에 대해서 소비자를 오해할 수 있는 사실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서는 신제품을 사거나 할 때 프로모션도 되게 세게 하고 그렇죠. 뭐 원래 갖고 있던 걸 반납을 반납해서. 하면 되게 싸게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무이자 플랜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뭔가 금융 플랜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일까요? 애플이 계속해서 0.8%까지 그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현재 0.3%의 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맥도날드가 여전히 5% 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스타벅스 예방주사 잘 맞은 걸까요? 0.3%의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쭉 정리를 해가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연결되어 있겠죠. 성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스타벅스 이야기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 변동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좀 좋게 나온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는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4.25%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주식시장에 10년물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존재한다.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로 한번 스터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개장 전에 아니라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한 스타벅스 실적을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원래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이 있었는데 조금 저조한 실적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걸 자체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먼저 이렇게 내비친 것 같거든요. 이번에 상당히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온 부분에는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다.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라는 지표가 레스토랑 업체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뭐 트래픽이 10%에 가깝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중국에서도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총 해가지고 약 14% 하락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평균 티켓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티켓 가격 하면은 중국에서 사람들이 결제하는 금액인데 평균 티켓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지출하는 금액이 줄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기업 측에서 오히려 가격을 인하하고 할인 또는 프로모션을 제공하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측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건 미국에서는 이제 트래픽이 감소했지만 평균 티켓이 약 4%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인 판매를 좀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조금 안 좋았던 코멘트가 또 하나 섞여 있던 게 있는데 자기들이 프로모션이랑 마케팅을 강화했음에도 이 트래픽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기업이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이제 위키드 영화와의 이런 콜라보레이션 음료 그리고 산리오의 헬로키티와 콜라보한 이런
뭐 굿즈들, 음료 출시를 했음에도 소비자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볼 수 있겠고, 결국 이제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다 좀 장사가 안 될까 뭐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 워낙 이제 조금 고객들 매장 회전율을 높이고자 매장의 좀 편리함도 이제 많이 없애고 뭐 좌석도 편안한 좌석도 없애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소비자 선호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국내에도 이제 점점 진출하고 있는 이런 중국의 약간 버블티, 밀크티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제 헤이티랑 뭐 차백도 그리고 미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인데, 최근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커피보다 조금 다른 음료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커피보다 이런 밀크티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헤이티나 뭐 차백도 이런 브랜드들의 성장에 조금 스타벅스가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스타벅스에 조금 이 본질적 문제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선호 이동에 따른 커피 선호도 감소인데, 이 최근에 나온 파이퍼 샌들러 Z세대 미국 10대 소비자 선호도 보고서가 이제 지난 가을 버전이 약 2주 전에 공개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미국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보다 에너지 드링크를 더 선호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점점 카페에서도 커피 외에 이런 에너지 음료, 에너지 드링크를 바탕으로 한 음료를 제조해서 팔고 있는데, 스타벅스도 이 아이스드 에너지라는 에너지 음료 메뉴를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메뉴가 2종밖에 없고, 약간 경쟁사인 뭐 더치브로스 이런 이제 기업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메뉴를 이미 2012년부터 출시해서 약 40종류의 메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 Z세대로 갈수록 커피보다 에너지 음료를 선호하는데, 이 측면에서 경쟁사들한테 조금 이 소비자 선호 이동과 함께 시장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스타벅스가 더 많은 메뉴 출시를 비롯해서 뭐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스타벅스의 실적 안 좋을 거 다 알았고 이제 CEO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새로 오는 CEO가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변화시킬지에 집중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주가 하락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진 않고 오히려 이제 약보합에서 강보합 사이 왔다 갔다 계속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이런 에너지 드링크 선호도가 커피보다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에너지 드링크를 미국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 드라이브스루 전문 카페 체인인 더치브로스 같은 기업도 조금 긍정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저도 스타벅스를 요즘에 잘 안 가게 되거든요. 주변에 보면 에너지 드링크 왜 미국 그런 콘텐츠들 젊은 애들 보면 10대들 다 커피 안 먹고 에너지 드링크만 먹고 있어요. 요즘 레드불도 안 먹고 네. 몬스터도 안 마시는 것 같고 네. 뭔가 다른 걸 마시는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에너지 네. 드링크를 많이 마시는 게 실제로 이렇게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좀 그래도 스타벅스인데 좀 영광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스타벅스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더 내용 준비하셨죠?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기업은 이 GE 버노바하고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아무래도 둘 다 AI 랠리에 있어서 또 AI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AI 진행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순항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었는데, 일단 GE 버노바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 버노바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발표 직후에 개장 전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폭이 깊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 마이너스 1% 내로 좀 약보합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조금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했던 거는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해주길 시장에서 바란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오히려 근데 이제 실적 뭐 가이던스는 계속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실적 세부 사항은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GE 버노바가 현재 가장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뭐 풍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외에 GE 버노바에서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인 그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이런 발전기, 그런 쪽이 이제 수요가 강하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발전 부문에서 장비 매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거는 이제 GE 버노바가 장비 매출이랑 서비스 매출, 그렇게 매출 구성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 장비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기존의 석탄 발전소들도 천연가스 발전소로 많이 변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AI 수요에 맞춰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까
천연가스 발전소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건설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결국 이제 AI 수요에 따른 뭐 전력 부족, 그래서 전력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번호바에서 이번에 전력 관련한 사업부에서 주문이 가속화되고 있다, 뭐 마진도 확장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AI 시장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번호바 계열 기업으로 조금 이슈를 더 짚어보면은 이 지번호바가 최근에 뭐 주가가 오늘은 그렇게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기업이 이제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금세 이렇게 2배 이상 상승하고 지금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게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 지번호바의 사업부인 파워 그리고 윈드, 풍력 그리고 전력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최근에 세 가지 사업부 모두 다 이 에비타 마진이 크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 G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하나의 기업일 때는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기업을 다 분할하고 난 뒤에 수익성이 정말 뛰어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게 체크해볼 이슈고, 그리고 G번호바가 특히 이제 여러 전력 관리 기업 중에 가장 좀 각광받는 데에는 이 G 그리드 OS라는 전력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이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전력 발전을 하고 전력을 송전시키고 또 배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받는 정말 간단한 전력 이제 순환 체계를 갖고 있었다면은 현대 전력 시스템은 뭐 정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앙 관제 센터에서 이 전력 그리드 OS를 통해 조금 전력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G 그리드 OS 수요가 증가하면은 뭐 비용 절감에도 도움된다 해서 이거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G번호바가 그 중심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조금 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 기업이 이제 12월 10일 날 또 투자자 행사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기대될 수 있어서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발 훈풍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IT 하드웨어에서 뭐 전력을 만드는 설비, 이제는 전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까지 와서 GA번호바 같은 종목들까지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하신 종목이 버티브 홀딩스라고요? 예, 아무래도 버티브 홀딩스도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은 AI 인프라 핵심 기업 중 하나인데 버티브 홀딩스 역시 G번호바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거의 한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약보합세로 마이너스 한 1에서 2%까지 주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버티브 홀딩스 역시 기대가 너무 높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 이 주가가 올해만 해도 뭐 한 10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게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지 이 AI 랠리에 있어서 전혀 여전히 문제가 없고 탄탄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도 조금 실적 세부 내용을 이제 체크해 보면은 이 경영진이 이야기한 코멘트를 들어보면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특히 버티브 홀딩스의 액체 냉각 기술이 AI 활동 증가로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액체 냉각 매출이 가속화되는 거에 매우 고무적인 상태다. 그리고 또 AI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런 명백한 징후가 액체 냉각 기술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긍정적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아까 G번호바도 그 전력 부분의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버티브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전력 장비랑 액체 냉각 시장에 상당히 유리한 가격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결국 이 말이 마진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증가할 수 있다. 그걸 시사하는 바라 앞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버티브 홀딩스의 이제 데이터 센터 이 수주 잔고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여전히 이 북투빌 레이시오라고 출하 대비 수주 비율 이게 1보다 클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건데 여전히 1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출하하는 양보다 이제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주문이 훨씬 많다. 결국 수요가 공급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다. 그런 걸 체크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브 홀딩스가 또 오늘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신제품을 하나 내놨는데 이 상당히 흥미로운 이 버티브 쿨페이즈 CDU라고 합니다. 이 CDU는 냉각수 분배 장치라고 이제 액체 냉각에 반드시 필수인 그 장비 중 하나인데, 근데 이 기존에 이 액체 냉각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워낙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그 공조 시스템부터 설비 투자를 아예 싹 갈아엎어야 되다 보니까 이 새롭게 그 과거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제 AI 팩토리라고 불리는 그런 쪽에서만 이 수냉식 냉각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이 버티브 쿨페이즈 CDU는 이제 기존의 그런 중앙 집중식 냉각 장치가 아니라 그냥 개별 캐비넷 같은 개념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나 설치해서 뭐 주요 인프라 변경 없이 액체 냉각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고,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더 빠르게 액체 냉각을 도입할 수 있고 또 이 운영 비용도 덜 든다, 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신제품과 함께 좀 액체 냉각 시장이 더 빨리 개화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버티브 홀딩스가 뭐 오늘 주가는 조금 약세지만 여전히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이 경영진의 코멘트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AI 시대는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버티브 홀딩스 여태까지도 영업이익률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 앞으로 이 AI 시대에 더 많은 영업이익률 확장이 가능하다. 뭐 그런 걸 시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뭐 주가 변동은 있겠지만 성장주 관점에서 이 AI 시대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버티브 홀딩스 역시 지버노바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투자자 행사 예정돼 있다 보니까 또 투자자 행사에서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뭐 중장기적 이런 가이던스 업데이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AI 랠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두 기업 아닌가 싶어서 오늘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AI 랠리로 새롭게 또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갈 수 있는 부분, 전력이라든지 냉각 쪽 이야기를 하시면서 버티브 홀딩스와 GE버노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진짜 알차게 잘 들었네요. US 스탁의 성정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버티브 홀딩스 가운데, 2.8% 오늘 지금 현재 하락하면서 네.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조금 전 보셨겠지만 오늘 실적 자체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4분기 매출 컨센이 하회한 부분이 조금 약간 미스라고 해석이 투자자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그랬나 봐요. 지금 저희 이 속보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더 많이 빠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시장 흐름을 좀 짚어가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테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좀 시장이 낙폭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현재 0.8%가량 빠지고 있고요. S&P 500도 0.7%, 나스닥 결국엔 1%까지 그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러셀 2000도 0.7% 빠지는 가운데 빅스 지수가 4%까지 그 상승폭을 좀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외에 뭐 환율 시장이라든지 본드라든지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더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립토 시장도 오늘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2%가량 빠지면서 66,000달러 겨우 간신히 좀 지켜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보다 확실히 좀 붉은색이 많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2.7%가량 빠지면서 다시금 14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도 1% 하락, 지금 알파벳도 1.4%, 메타 1.4%, 아마존, 테슬라까지 일제히 지금 좀 강하게 빠르게 하락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퀄컴도 2.6%대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이런 날 발표해서 좀 빛을 못 보는 것 같은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래도 3%의 상승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AT&T도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3%만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외에 지금 오르는 종목들을 찾기가 힘들고요. 오늘은 사실 오르면 특징주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3부 시작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현재 1.5%가 빠지고 있는데요. 12월 인도분이죠. 서부 텍사스 원유 배럴당 70.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일봉인데요. 네.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반,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발표된 발표되고. 직후에 폭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71달러 중반에서 지금 70달러 중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11시 반에 나왔던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미국 이후에-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하는 건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예상치가
지금 80만 배럴, 음흠. 80만 배럴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547만 배럴로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걸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재고가 많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오펙 플러스 오펙에서 전 세계 원유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때도 급락했던 국제 유가였는데 네. 오늘도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내놓은 이 원유 재고량이 너무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바람에 네. 화면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회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또 미국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빠르게 좀 낙폭을 키워가고 같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쉐브론이 0.6%. 그래도 사실 원유 재고 딱 발표하고 나서는 한 1% 정도 빠졌었는데 살짝 낙폭 줄였고요. 예. 엑소모빌도 함께 0.7%대 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장세가 저희가 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네,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장과 그제장을 반복하는 느낌이 네. 근데 약간- 조금 더 빠지잖아요. 약간 더 지금. 빠지는데 네. 데자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네, 코스트코가 월마트와 함께 또 올라주고요. 타깃이 또 빠진다는 아. 점에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라는 느낌도 있고요. 네. 달러 제너럴이 오늘 0.4%또 빠지고 있는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역시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봤더니 모간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었고요. 네. 월마트도 오늘 뭐 하나 있었죠. 네, 월마트에서는 생필품과 함께 처방약을 뭐 일정 시간, 뭐 30분, 1시간 내에 갖다 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이 이제 하루 만에 네. 의약품을 갖다 처방약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월마트는 동네 마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깝게 갖다 줄 그러니까요.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럭으로 동네 그냥. 마트처럼 네. 갖다 준다 이런 서비스를 내놨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코스트코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같이 보시면요. 네.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모간 스탠리에서 400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넷플릭스의 방법이다. 라는 리포트를 조금 전에 한 자정쯤에 네. 내놓은 게 하나 있어서 요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넷플릭스 주가가 오늘 사실상 거의 몇 개 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나옵니까? 네, 지금 갑자기 모간 네. 스탠리 빨이 네. 줄어들고 있나 봅니다. 네. 일단은 멤버십 공유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는 아, 방법론이에요. 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여태까지는 카드 스캔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제를 할 때도 카드 본인과 내잖아요. 카드의 사진이 네.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게 약간 허술한가 봅니다. 아, 대충 이렇게 네, 보나 보네요. 스캐너가 이제 없었던 상태에서는 이제 뭔가 가족이 같이 왔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통과가 가능했나 봐요. 아, 같이 왔어 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아.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이 멤버십 스캐너를 도입해서 현재 일부 코스트코 매장의 멤버십 수가 2자릿수 증가율을 네. 보이고 있다라고 모간 스탠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트코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에서는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유지죠. 여기 보시면 과대평가라고 써 있는데 네. 오버웨이트 비중 유지고요. 네. 950달러인 타깃 프라이스를 매기고 있는데 현재가가 지금 오늘 현재가 오늘 기준으로는 코스트코 현재가 897달러, 898달러. 897달러, 890달러 98, 수준이니까 6, 7% 정도 네.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넷플릭스가 가족과 물론 가입할 때는 4명까지 공유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려고 하면 안 굉장히 되죠. 번거롭고 네. 인증해야 되고 따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추가 가입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네. 이 코스트코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고객을 성공적으로 신규 가입 전환한다면 현재 전 세계의 7,600만 명 회원 기반에 네. 400만 명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코스트코 이에 그래도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낙폭을 그려내면서 제가 피어 앤 그레이드 지수가 생각이 나서 지금 가져와 봤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방송할 때 76까지 갔던 게 지금 탐욕이 줄었군요. 네, 탐욕이 줄어들면서 64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지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하락이 훨씬 더 많다는 점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S&P 500에서 많이 빠지는 종목들 뭐가 있나 했더니 인페이즈 에너지. 인페이즈 에너지. 네, 실적 인페이즈 발표 어제 에너지. 장마감 이후에 나왔죠. 네, 근데 실적 미스가 나면서 13%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게이트도 실적을 발표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잘 못했는데 실적이 미스가 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대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맥도날드 짚어드렸습니다. 4.7%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 퍼스트 솔라가 빠지네요. 3.5%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 3M도 함께 3%의 하락,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3% 하락, 보잉도 함께 3%대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장세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뭐 좋게 나온 지금 실적이 있음에도 지금 그거를 뚜렷하게 펼치지 못하는 장세가 네.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뭐 오늘은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첫 주자로 테슬라가 출발한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이게- 생겼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 네. 지금 이런 가운데 퍼스트 솔라가 올라서 지금 DJT를 확인했더니 DJT는 또 5% 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대표적인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의 네. 대명사고 이제 DJT는 트럼프 트럼프. 회사니까 네. 트럼프 네. 민 주식 같은 느낌으로 네, 약간 그렇죠. 예, 보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왔던 AT&T 3.4%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네. 그 외에는 사실 오늘 확 시장이 좀 꺾여가는 분위기가 나타나서 눈에 띄는 지금 종목이나 섹터가 없어요. 뚜렷하게 없이 네. 그나마 월마트, 코스트코가 버틴다. 지금 소비 방어주로는 좀 보여주는데 네. 타겟과 달러 제너럴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같이 가지 못한다는 데서는 그냥 개별 기업의 이슈로 발생하는 상승이다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네. 그 정도고.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진짜 실적 발표하고 딱 잘 가는 두 종목 AT&T,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외에는 뭘 코멘트를 하거나 더 정리를 해드릴 만한 상황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나마 시장이 빠질 때 이제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통신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실적도 잘 나오면서 3% 이상의 상승을 지금 AT&T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버라이즌도 함께 1%, T모바일도 0.7%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같이 내놨던 오늘 넥스테라 에너지 네.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도 클린 에너지 이제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네. 오늘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하지만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좀 하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EPS 전망도 시장 예상치의 중간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내놨는데 네. 현재는 0.3% 정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클린 에너지 관련된 주는 좀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실적은 혼조적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넥스테라는 지금 0.3% 네. 오르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많이 빠집니다. 비트코인. 네, 크립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님. 지금 비트코인이 2%가량 빠지면서 66,000 깼네요. 자, 24시간 기준으로 전일 기준 2%고요. 1시간 동안 현재 네. 1% 이상 빠지는 비트코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빠진다는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됐다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DJT 자체가 오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잠깐만 화면을 좀 변화를 네, 해볼 텐데요. 네, 지금 어떤 걸 보고 대선 싶으신가요, 지금 그거요? 레이스 상황을 좀 네. 체크를 저는 하자면 폴리마켓 하나 지금 틀어놨는데 제 화면 간단하게만 보고 예.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화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65.7, 해리스가 34.4입니다. 네, 빌 게이츠가 지금 해리스한테 5천만 달러 지금 기부했다라고도 하는데 물론 폴리마켓입니다만 네.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폴리마켓은 뭐 베팅 사이트, 네.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 베팅 기반이기 때문에, 사이트니까 예. 크립토 기반이라서
사실 뭐 어떤 사람이 좀 비트코인 부자가 있다. 그런데 트럼프를 좋아한다.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쪽에 베팅을 하면서 이제 이걸 예치하는 식으로 네. 지금 뭐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의 정말 때문에. 게임판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거는 네.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38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폴리마켓은 워낙 압도적인 네, 이건 트럼프의 뭐. 우세를 점치고 네. 있었지만 지금 538 ABC 방송 산하의 538이죠. 지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해리스가 지금 오늘 나온 것 중에 네. 20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나온 것들이 네. 최근자에는 몇 개가 좀 발견이 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에 그래도 해리스가 완전히 밀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원사이드 게임은 아닌 것이 네. 지금 보시면 이 지금 538의 지금 여론조사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네.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진행한 유고부의 조사는 또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쪽으로. 하다가 네. 지금 조금 해리스가 해리스를. 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뭐 지금 DJT가 오르고 있긴 하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시장에서 보고 있다. 그렇죠. 완벽하게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뭐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만 8천 후반에서 6만 9천 초반 그리고 7만 300달러부터 숏 포지션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크립토 진영에서 거기서는 이제 블록체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 공개된 거니까 이거를 다 파헤쳐 봤더니 숏 포지션이 엄청 깔려 있어서 거기를 터치하기 위해서는 하방 압력을 한 번 엄청 받았다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청산과 청산을 막기 위한 지금 포지션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서로 계속.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만 6천 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그런 상황. 비트코인 화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밀리는 시장이고 자금이 다들 어디 갈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도 안 가고 상대 네. 지수도 안 안 가고 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과연 자금은 어디 갔을까요? 금도 빠지거든요. 네, 금도 지금 빠졌죠. 네. 국제 유가 소폭 올랐지만 뭐 네, 뭐 내렸죠. 죄송합니다. 내렸지만 네, 뭐 이걸 올릴 만한 지금 네. 요인은 사실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걸 좀 볼까요?라고 했을 때는 조금 힘겹다. 네, 오늘 조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낙폭이 계속 깊어지고만 있는 상황이고 뭔가 반전시킬 만한 뉴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은 아마 이런 방향으로 끝나가게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끝나고 이제 네. 뉴욕에서는 이제 식사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이, 안 되겠다. 밥 먹고 오자. 이러고 가게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나오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금 쿠팡과 관련된 쿠팡이요. 네, 미국에 상장되는 쿠팡과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쿠팡 3% 이상 오호.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쿠팡이 지금 번스타인에서 업그레이드된 상향 의견을 냈었고 오늘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는데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향 의견을 냈다라는 오.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30달러로 설정한 지금 리포트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오르면서 25.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드가 그렇다면 지금 20% 이상, 20% 정도 네. 지금 쿠팡에 있다라고 번스타인이 본 것인데 네. 번스타인이 좀 마이너한 걸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번스타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혁신 성장주 이런 걸 좀 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소형주이면서 업사이드가 좀 큰 편인 그런 스몰캡. 스몰 캡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물론 큰 것도 합니다만 네. 오늘은 쿠팡 타깃으로 해서 번스타인에서 리포트가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번스타인에 우리나라 소속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한국인. 계세요. 한국인 네,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쿠팡을 있습니까? 가끔 해주시니까 그거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쿠팡 같은 경우는 26달러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요. 그래도 여전히 밀리는 시장 속에서 3%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이렇게 그런 숨겨진 게 뭔가 상황입니다. 오늘의 상승 진주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존재한다니까요. 네, 분명히 있어요. 사실 뭐 모든 종목이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그렇죠. 점.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방송 못 하죠, 뭐 저희. 네, 저희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희도 지금 이제 갈피를 지금 갈피를 못 못 잡으면서 있는 하니까 저희도 상황입니다. 좀 지금 양해를 좀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네.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저희만 느끼는 것은 아닐 아닐 거라고 거,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지금 튀르키예에서의 폭탄 테러 네. 혹은 지금 습격 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폭탄 테러라기보다는 공격에 가까운 지금 양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망이 3명이고요. 5명이 부상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좀 더 업데이트된 네, 내용이 좀더 들어오면 업데이트는- 네. 확인을 좀 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는 4부가 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이 사실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어지는 편이고요. 네. 평상시보다 지금 서방이라든지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개별 기업 소식들 조금 전에 골드만삭스 애플 소식과 같은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릴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3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4부에서 조금 더 다양한 뉴스로 돌아올 텐데 3대 지수 계속해서 0.7%에서 나스닥 1% 가까이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와 4부에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4부에서 다시 뵙죠. 네.